워낙 많이 들고 계셔서 일단 일렬에 계신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도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정백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 자원들의 협력과 참여에 근거해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지역의 주체들이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과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단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권한과 재정의 분권성을 좀 강화하는 것,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지방정부는 막상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도 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권한과 재정의 분권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당사자가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권한과 권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레벨, 지방정부 레벨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에 지역 주민 또는 시민사회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라고 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돈 주머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매년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이 예산이 신규 사업 순정 예산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 예산을 이 예산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의 어떤 목적이 상당히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신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영역에 모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2열에 계신 분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뉴턴이 1.3kg의 미수가였다는 걸 혹시 아실까요? 또 스티비 원더의 그 시력의 문제는 미수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수가들이 잘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성장해서 건강한 어른,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가 치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서 약 2,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의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모자의료센터는 사실 절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현재 기관을 폐쇄해야 되는 곳이 최근에 있었던 전북 지역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충청도에서도 여러 곳에 널려져 있고요. 경북에는 사실은 이렇게 미수가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한 곳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주시고 있는 것 옆에서 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지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가를 올려서 의사를 충원한다라는 생각은 매우 좋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의 의료 인력에게 전달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간호 인력과 부족한 현장의 의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 지원 간호 인력, 이외에 모자 의료센터, 신생아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충원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해 주시고는 있습니다. 저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이번에 세종과 충북 지역에 신생아 산모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 센터의 대표 기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국립대라서 정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당장 그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을 더 하려면 가뜩이나 없는 저희 병원 인력 다른 곳에서 빼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낮에만 운영할 편법을 조금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또 어떤 국립대에서는 또는 일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 지원 간호사, PE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비를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 전담 인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않기 때문에 낮에만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35명의 미수가를 의사 인력 1명만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현재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조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당직 수당의 현실화,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또는 모자 의료센터에 간호 인력과 보조 사원 또는 우리 신생아 치료를 지원해 준 인력들은 좀 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인력들이 힘들어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수당 같은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의 여러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로운 기관에서 좀 인력이 부족한 기관으로 혹시라도 파견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겸직 제한 같은 것도 좀 풀어주시면 어느 기관에서는 혹시라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응급처치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실 사법부담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하는 1kg 미수가의 숫자가 1년에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전 세계적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치료를 해도 3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망한 서너 명 중에 대부분은 사실 저희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 치료에 의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명 정도는 혹시 내가 잘못 처리했나? 저희 의료진이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개시가 됩니다. 과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의료 기관을 비우고 또 거기에 가서 소명을 해야 된다거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비우는 시간만큼 저희 지역은 공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범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범죄자야? 내가 범죄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앞으로 시행령령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은 이송 체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많이 하세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런 이송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있고, 저도 사실은 상시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이송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이송이 서울에서는 조금 수도권에서는 좀 자유로운데요. SMICU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 SMICU 대부분이 신생아나 산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지방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복합 심장기형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따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대여섯 시간, 서울까지 오는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저희 기관은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만약 25주 산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산모는 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송을 해야 되고 신문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송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가끔 공급 차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숙아에게 되게 유용한 아미노산 수액제제, 10% 아미노산 수액제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옆에 중국에서도 사용하고요. 일본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못합니다. 뭐 제약사에 아무리 제가 부탁을 해도 뭐 저는 개인이니까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가 됐고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공급 중단을 겪는 일을 사실 굉장히 경험을 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률이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 그 5급 선생님. 3특 체제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맞아 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들이 이제 있게 될 건데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 또는 삶의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또는 신생아학회에서 복지부에 제안드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닥치는 아주 답답함, 또 환자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참 담뿍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형사처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 당국들도 책임 문제 때문에 자꾸 엄격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또 현장에서는 이게 뭔 소용이 있냐, 힘들다 이런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충분히 가만히 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충분하게 그 제도 개선을 네. 하도록 의견 수렴하고 내년도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어쨌든 이 의료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자립도도 복잡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영역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해와 어쩌면 오해에 기반한 것이겠지만 적대적 감정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분 더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시간이 됐습니다. 또 협회에서